12.5 위키피디아 다양한 주제에 관련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가장 오래된 영어 백과사전입니다. 1768년에서 1771년 사이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1797년에는 3판이 또 이에 대한 보충판이 1801년에 나와서 모두 20권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브리테니커는 50만 개의 주제를 약 4천만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다면 위키피디아의 경우는 얼만큼 신뢰할 만한가 라는 것일 것입니다. 교재 2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위키피디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든 아무 항목이나 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키피디아에 글을 쓸 수 있지만 글 쓰는 사람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항목은 위키피디아의 펌집자를 포함해 누구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누구든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키피디아는 그것의 창시자인 지미 웨이스의 말대로 열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원한다면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웨일스가 말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지도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키피디아에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잘 고안된 독특한 편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위키피디아는 내용과 관련된 핵심 정책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키피디아 항목은 중립적인 관점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키피디아 항목에 나오는 자료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키피디아 항목은 최초로 나온 연구 결과는 싫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세 가지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두 번째, 검증 가능성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자료는 모두 잘 알려진 것이거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출판된 출처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252페이지 12.5.1 신뢰할 만한 출판된 출처를 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위키피디아는 자료가 신뢰할 만한 출판된 출처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설명은 이 표현의 근저의 핵심 생각은 위키피디아에 나온 자료는 모두 사실 확인과 정확성 측면에서 명성을 지닌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져 이미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BC는 일반적으로 꽤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거기서 참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인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영역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문제의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무언가를 썼거나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들도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따라서 그가 한 말들은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뒷받침한다고 할 경우, 그런 맥락에서는 아인슈타인을 인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교재 254페이지, 최초로 공표되는 연구 결과는 아니라는 점과 중립적 관점. 최초로 공표되는 연구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원리는 검증 가능성 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공표되는 연구란 신뢰할 만한 출처에 의해 이전에 출판된 적이 없는 자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위키피디아에서는 항목을 쓸 때 최선의 방책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 가장 신뢰할 만한 출처를 찾아 거기에 나오는 것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그 글에 나오는 주장들 각각에 대해 그 주장의 명시적 근거가 되는 출처를 대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출처에 나오는 자료는 원래의 의미나 함축을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서 요약해야 하고 재서술해야 합니다. 원래 출처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나아간다거나 맥락을 벗어나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출처 의도에 맞지 않게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원 자료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12.6) 학술적인 인터넷 검색. 비록 웹에 아무나 무엇이든 올릴 수 있어서 글쓴이가 전문가이던 아마추어이던 선이던 악이던, 그들의 관심이 상업적이던 학술적이던, 그들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든, 그들이 올릴 것이 정확하던 부정확하던,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8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동료 평가를 거친 출처. 학계에서는 대체로 동료 평가를 받은 다음에야 학술 저널이나 전문 출판사에서 저작을 출판하게 됩니다. 동료 평가란 다룬 학술 연구자, 즉 글쓴이와 독립된 사람이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읽고 글쓴이가 해당 분야의 문헌을 잘 알고 있는지, 참고 문헌을 적절히 참조했는지,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출판물은 이전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현재 진행되는 학문적인 논의에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되어지고, 동료 평가 과정을 거쳤고 또 명망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되어야 그 진실성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12.6.2 구글 학술 검색 교재 259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을 보면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려면 구글 홈페이지에서 구글 학술 검색을 입력하거나 학술 검색 옵션을 택하면 됩니다. 교재 25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구글 학술 검색은 연구자들이 하는 방식, 즉 각 문헌이 어디서 출판되었고 누가 썼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 문헌에서 얼마나 자주 인용했고 얼마나 최근에 인용했는지 등을 평가해 문헌을 배열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재 260페이지 연습 문제에 있는 것처럼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공룡 멸망에 대한 정보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한 트루먼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또 비반의 원인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단어 또는 구문이 그대로 들어간 검색 결과를 원한다면, 또 2개 이상의 문구로 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원한다면, 특정 단어를 제외한 검색 결과를 원한다면,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보기 원한다면, 특정한 사이트에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단어의 뜻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또 특정 파일로 된 검색 결과를 찾고자 한다면 다양한 검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지 리처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현대의 합리성 과정은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생산량의 크나큰 발전을 이루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소외, 비인간화 현상 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합리성의 세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리처는 보았습니다. 병원이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의료의 질이 재산에 의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교육 또한 비대면적 인터넷 강의를 양산하며 인간 간 소통의 창이 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맥도날드화는 세계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사람을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합리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또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와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상대를 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주차 팀 과제에 이은 전문가 집단 동료 평가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 팀별로 선정된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주제 6가지에 대한 조사를 팀별로 하였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전문가 모든 반 교재입니다.
자신이 속한 전문가 모둠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 모둠은 각 주의 1번은 이제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4번은 4번끼리, 4번 각 주에 또 5번이 있는 조도 있죠. 그 5번은 4조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 모둠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자, 1번의 역할이 뭐였죠? 팀장을 이제 어떻게 뽑았는지,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배분했는지를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1번 역할이었는데, 이제 1번 팀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주제도 선택했고 그다음에 팀원들에게 역할 분담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고 그다음에 또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이게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팀장을 뽑았고 또 어떻게 팀 역할을 나누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그냥 공평하게 한다고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이 과제를 맡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너무 자신하고 안 맞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리하는 부분은 누가 해도 쉬운 부분이니까 좀 시간에 쫓기는 사람한테는 이제 정리 2번 역할을 맡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이런 정보 검색에 능한 사람이 4번을 맡았으면 좀 더 팀의 그런 그 보고서가 훨씬 질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것에서 여러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팀 그 장을 뽑는 거나 또 팀 배분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팀원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분야에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인데 이제 각 팀이 2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제 정의한 것들을 내어놓으면 서로 같은 분야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야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상대편이 이제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정의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제 정의를 읽어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면 이게 이제 정의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 왜 어려운가?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한 포괄성보다는 한 지역적인 것에 치우쳐서 정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질 것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분야를, 이 주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입하진 않는지 또 수준에 너무 떨어지거나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팀 3번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들에 대해서 느낄 텐데 뭐 6개 분야가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먼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4학년 지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4년 후에는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는 이거 당장 뭐 한 10년 이내에는 당장 이렇게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10년 이후에는 참 혁혁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과 또 박사과정에서 그런 학문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그 분야가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가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 4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의 수준에서 가장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달이 되었고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거에 대한 이제 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모임들이 모여서 진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전문가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번만 모여도 12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1팀부터 6팀까지의 1번을 전문가 모듬 1조, 그 다음에 7팀부터 12팀까지의 각조 1번을 이제 전문가 모듬 2조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문가 모듬이 총 이거 조금 네, 뒷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팀의 1번부터 6번 팀의 1번은 전문가 모듈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팀의 7번부터 12팀까지의 각 1번은 전문가 모듈 2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팀의 1번부터 6팀까지 2번은 전문가 모듈 3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팀부터 12팀까지의 각 번호의 2번이 전문가 모듈 4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팀 7번부터 12팀까지의 4번 또는 5번까지는 전문가 모듈 8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현서 학생 시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인공지능의 미래도 밝은데 우리 추천한 11팀은 어떤 과제를 맡았던가요? 11팀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네. 예,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역할들은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이 11팀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도망했는데 이 11팀을 추천하게 되어진 뭐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토론글을 읽었는데 그 토론글에서 되게 쉽고 간편한 용어들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11팀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여러 설명들이 전문 용어가 없이 쉽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또 이런 방법들로 표현해 주어서 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안현서 학생 우리 팀이 인공지능을 맡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도 좋은 이제 보고서를 잘 생성을 해서 또 우리 투자주차에 발표할 때에 또 이렇게 오늘 11팀이 보여줬던 그런 쉬운 말로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몇 팀들은 이제 조사해 봄으로써 그냥 우리가 보고서는 그냥 우리 보고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제 보고서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보고서의 잘된 점들을 우리 보고서에 끌어들이고 또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나 또 비교해 봤을 때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보충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발표 내용에 대한 이제 이렇게 살을 붙이고 뼈대를 더 세우는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14주차에 각 팀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도현 학생 그다음에 안현서 학생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터뷰에 응해주고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취해야 될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팀 또 오늘 발표한 10팀 잘 정리해서 좋은 발표와 또 팀원들의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이제 잘 다른 팀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거나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노트북이라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네, 김도현 학생. 네. 김도현 학생은 4팀인데 3팀을 추천했네요.
네, 네, 우리 김도현 학생 3팀은 어떤 방법으로 팀장을 뽑았을까요? 아, 김도현 팀은 4팀이죠. 네. 4팀은 어떻게 팀장을 뽑고 또 팀 역할을 나누었었나요? 저희는 사다리 타기로 그냥 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아, 그 팀장은요? 팀장도 이제 다 사다리 타기로 그냥 했습니다. 팀장하고 팀 역할을 그냥 한꺼번에 사다리 타기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도현 학생이 이제 다른 팀은 어떻게 이제 팀 역할을 하고 팀장을 뽑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3팀을 추천했는데, 3팀은 네. 어떻게 팀장을 뽑고 팀 역할을 나누었던가요? 다수결로 해서 좀 공평하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제 4팀은 네. 사다리 타기로, 그 다음에 김도현, 그 3팀은 다수결로 이제 해서 한 것 같은데, 3팀이 팀장이라든지 팀원 역할을 나눈 것에 대해서 어떤 좀 잘한 점이라든지 뭐 칭찬할 만한 점, 또 이렇게 추천할 만한 뭐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팀원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단 공평하게 나눴던 점이 잘했던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이제 4팀도 이제 공정하기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다리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뭐 깊이 뭐 이렇게 토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사다리 타는 것에 끝쳤으니까. 그런데 3팀은 이제 다수결로 하려고 하면 서로 의견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소통하는 부분이 4팀보다는 조금 더 3팀이 좀 더 있었을 것 같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김도현 학생은 이제 3팀을 이제 업송했는데 앞으로 4팀도 이제 뭐 사다리 타기는 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 수행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팀원들하고 소통을 또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더 좋은 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김도현 학생이 볼 때에 4팀이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서로 소통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비록 이제 처음에는 사다리 타기를 했지만 이후에 이제 좀 더 팀원들끼리 소통에 다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팀 응원합니다. 끝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도현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 모듈 이제 4조가 사실 이번